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생산직 출신으로 현직 전문대학교 교수의 2020년 하반기 최종 전략 포스코 임원 면접 출제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2020년 상반기 임원 면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안내를 한번 했었죠. 어떻게 임원 면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동영상으로 안내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반기 임원 면접에 대한 질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이번 하반기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면접 지원자 3명과 면접관, 임원 면접관 2명, 현장에서 오신 면접관과 인사담당 임원인 면접관 등 두 분이 여러분을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말고도 면접관은 또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 보시는 면접관은 2분이지만 여러분을 인솔한다거나 인솔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면접실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주의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접관이 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반기에는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해요. 근데 자기소개는 어떻게 합니까? 1분 자기소개가 아니고 30초 내지 40초 자기소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실무 면접 때 보셨겠지만 실무 면접관이 여러분들 노트북을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항을 계속 입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록으로 노트북 속에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 때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 3, 40초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실무 면접일 때 한 내용이 거의 유사하도록 완전히 같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심어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소개를 가장 현업에 맞도록 또 인성에 맞도록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지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스코에서 봉사활동이 있어야 취업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취업 때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을 면접관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포스코에서 봉사활동을 포스코뿐만 아니고 어느 대기업에도 마찬가지 봉사활동을 회사 차원에서 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업에서 동료들과 희생과 배려를 또 소통을 사전에 배우고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봉사활동 하게 된 계기도 결국에 인재상에 관련되도록 이야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계기를 그래서 내가 배려정신을 기업 시민운동을 참고로 해서 배려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보다는 더 많이 큰 것을 얻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생각하면 너무 뛰어나다고 앞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배우고 느끼고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자세, 노력,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꼼꼼하다 하면 업무에 어디에 적용하게 되냐. 여러분이 지원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근거를 한두 가지라도 과제가 됐던 동아리 활동이든 어디든 관계가 없어요. 다만, 꼼꼼한 것에 대한 그 쓴 거에 그 근거돼 있으면 그거 연계돼서 반드시 자기소개서 내용이던 근거를 같이 얘기해 준다. 그래서 회사에 연계돼서 충분하게 이 꼼꼼함이 실수를 안 하는, 또 안전사고를 낼 수 있지 않은, 그런데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꼼꼼함 중에 여러분들 자기소개 내용을 썼으면 그거를 물어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도 있고 요즘 포스코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부분에 또 적용할 수 있어서 철저한 안전 철칙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자격증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의 현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배우고 체질화시키고자 안전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지원 동기는, 여러분 지원 동기는 사실은 이거 다 어떤 면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지원 동기는 사실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요. 회사를 네임블랙 보고 여러 가지 복지나 뭐 이런 것들, 연봉 이거 가장 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어떤 때 알아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경영 이념과 내가 가치관, 인재상에 연결되라고 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원 동기도 경영 이념과 인재상에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술력이 됐던, 성장성이 됐던, 봉사성이 됐던, 배려심이 됐던, 안정성이 됐던 관계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지원했다. 근데 그 지원을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성장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지원합니다. 관련 영상. 그러니까 성장한다 그러면 성장하면 기술력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봉사성이다.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해서 배려와 희생에 동료들과 함께해서 회사에 요구하는 기술력의 최고가 될 수 있어서 지원합니다. 성장할 수 있어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자기소개서 이제 여행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예, 좋아합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 뒤에도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행을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상관없어요. 안 좋아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좋아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서 느낀 게 뭐다 이거예요. 등산을 좋아했다. 그럼 등산을 통해서 내가 팀워크를 생각하고 동료를 느끼고 체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회사에 입사하실 때 대한 상황 면접도 마찬가지로 현장 근무할 때의 건강한 직업관, 이것을 꼭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긴장을 하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질문자에 뭐라고 물으면 기억나나요? 그것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기만 끄떡끄떡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의 영광에서 물어봤죠. 뭐 느낀 점이 뭐냐, 설비 고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퇴근하고 설비 고정되면 다 들어온다고, 100명 다 들어온다고 그 뻔한 대답하니까 싫어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와야죠. 내 설비 내 것인데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물어본 겁니다. 정경환 인물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내용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경험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에? 경영이념과 인재상의 현장의 건강한 현장인의 자세를 여러분이 근거를 가지고 경험을 정경환 인물 속에 대비를 해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호구서, 이 친구는 호구서 느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포스코 직원이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호구서 느낌으로 왜 물어봤겠습니까? 이 친구가 포스코 정신이 올바로 들었나? 포스코 문화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 얘기가 딱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포스코 문화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직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보통 많이들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당이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이직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회사의 강점과 장점도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회사가 장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최종 목표는, 최종 강점은,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강점은 이러이러한 거라서 이 강점이 이 회사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회사에, 포스코 아닙니까? 포스코에 더욱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 판단돼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당하도록 대답을 해야 된다. 꼭 이 대답이 100%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반기 요번에 물어본 거죠. 9월 14, 15일 날 물어본 걸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항제철소에 면접 보는 친구들한테는, 지원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면접 지원자 3명에 면접관 2명이, 기계정비 지원자는 친구가 집이 거제인데 학교를 이렇게 대구 쪽으로 갔으니까 대구를 왜 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기계계열, 아니면 기계정비 지원자니까 기계과다 그러면 기계과 왜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할 자세가 얘기됩니다. 대구인데 포항 지원하지 않고요 강행했느냐. 이 친구는 이제 나름대로 뜻이 있겠죠. 나는 어떤 부분이 더, 이 광양제철소가 더 강한 나의 강점을 접목할 수 있다 판단돼서 저는 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구조에 대한 질문과 이것은 전문성이니까 나름대로 해야 되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나름대로 솔직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들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기 싫은 사람도 내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경청 속에 뒷말로 만들어내야 된다. 포스코 단점은 뭐냐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갑자기 질문했던 것 같으면은 잠깐 생각을 해가지고 단점이 뭘까? 포스코 대기업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역이 또 외곽에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단점이 맨 마지막에 기대해보면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충분히 극복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발 상황이지만 나의 장비가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설비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돌발 상황이라는 것은. 근데 내 설비가 아니에요. 포스코는 마이 설비라는 마이 머신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의 설비라는. 그래서 내가 이 설비나 장치들이 내가 관리하는, 팀이 관리하는, 반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다른 거다. 공장 내에서 크게 고장나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큰 설비가 아니고 바로 조치해도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연락이 오면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연락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화로도 충분하게 큰 고장 같으면 돌발상 같으면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화로 일단 조치 허락해 놓고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조치가 완료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까지 얘기해 준대. 뒤에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꼭 얘기를. 이런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이러고 있어요. 내가 특화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 정비 같으면은, 담당 설비가 전기나 이런 다른 전공자가 담당하고 있는 장비다. 그럼 기계 정비자가 이거는 잘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각이 많이 되고 관련된 걸 잘 알고 있으면 본인한테 연락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친구도 졸업해서 타여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많이 물어봤대요. 다른 사람보다. 왜 많이 물어봤겠어요? 다른 회사 다니는데 왜 왔을까?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또 이 지원자는 집이 관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창립위원들의 의리와 다른 점, 창립위원들의 그 보국정신, 의리, 인생관, 동료의 지금의 상황의 다른 점이 뭘 것이냐 이런 것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립이 아니고 나이 많은 선배와 젊은 그 신입사원과의 그 성격에 대한 이런 괴리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고령화 결산 문제 해결입니다. 거리 아니고 제가 잘못 쓴 것 미안합니다. 해결 방안이 뭐냐 이런 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고령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뭡니까? 정년 퇴직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 세대에 관련돼서 그분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포스코 사람들은 저출산 문제는 해당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이나 이렇게 또 이런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출산을 잘 늦추거나 안 날라고 하기는 추세가 많이 있죠. 포스코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포스코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좋다. 포스코는 고령화 대책으로 퇴직 1년 전에도 또 뭡니까 사전에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유튜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무 표현의 자유가 너무 오픈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지킬 건 지키는 그런 자유 그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의 소신껏 얘기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방임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건강한 현장인의 자세는 방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아까 지원적인 얘기를 했죠. 지역관도 얘기했죠.
존경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이미 앞전에 이미 얘기 나왔다고 전반기에 얘기 나온 거, 예전에 얘기 나왔던 일이 거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8번 같은 거 이직 사유는 이제 이쪽 지역이 아니고 저쪽 경기도 지역이 아마 경기도인지 어딘지 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왜 강양으로 올라오느냐? 지역 때문에 이직을 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좀 더 더욱더 살려가지고 내가 더욱 크게 성장하고 싶어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강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산재 사퇴하면 보통 뭐 다 누구나 알잖아요. 산재 사퇴 4년제를 다녀서 취업이 보장이 안 되고 좀 어려우니까 또 내가 보니까 적성을 내가 또 가장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대로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신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일만 하는 사람, 너무 일만 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또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또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잠시 일했었는데 그때 일하면 무엇을 느꼈느냐 이렇게 이런 거를 얘기를 이것도 글씨 또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씨가 한두 개 잘못 쓴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협력업체 일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거다. 특히 이제 그 상대방을 존경이죠.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거, 배려해주는 분위기,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많이 느꼈다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12번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강한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1번 PR은 아까 자기소개니까 똑같이죠. 영남이공대학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끝!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내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것은 이야기해 보시니까 자기개발과 경제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하면 마지막 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영남이공대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대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대구에 있던 서울에 있던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알고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근거 있게 뒷얘기를 제대로 하느냐.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지하철 역세권이 우수하고 학생들이 자랑 좀 해보면 어때요? 자랑. 그럴 때 우리 영남이공대학교는 지하철 역세권도 있고 학생들이 통하기 쉬워서 아주 쉽게 어디서나 다닐 수 있는 좋고 무슨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 있어서 아주 우수한 많은 친구들이 오려고 하는 영남학원의 한 일환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교 이렇게 자랑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회사에 와서도 뭘 물어봤을 때 업무적으로든 포스코를 물어봤을 때도 자랑스럽게 자존감 있게 살 거 아닙니까? 자존감을 물어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도 된다. 관심 있는 것은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럼 자기개발과 경제라고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개발은 어떤 곳에 자기개발해서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내 강점을 더 올려서 어떻게 내가 지원할 수 있고 경제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분명하게 회사의 건강한 현장인의 자세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마지막 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근거 있게 자기 자신을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100%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한 방향성만 제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을 제대로 읽는 여러분이 되고 뭐든지 임원 면접에서는 이번 포스코 임원 면접에서는 건강한
현장인의 자세,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경영인력과 인재상에 연결된 건강한 현장인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답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코 생산식 출신 전문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